이 선생님 후 받으셨으면 인증샷도 찍어주실까요? 네. 요거 너무 예쁘다. 찬지도 예쁘다. 내려가면 돼. 맞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중에 네, 저는 오늘 바람의 4월 공동체 상영 이야기 마당의 사회를 맡은 구로교육연대회 대표 유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동체 상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특히 저희가 이번에 구로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구로 마음 나눔이라는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이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로 마음 나눔을 대표해서 우리 권신일 선생님 모시고 우리 마음 나눔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세월호 10주기를 기억하는 구로 마음 나눔과 함께 이 사업들을 준비한 구로 기억행동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 추진단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신윤입니다. 오늘 날짜로 마음 나눔 100분이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꿈꿨던 100인의 연대로 세월호 10년을 맞이하고 보낼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총선 다음 날부터 열흘간 추모 주간으로 정해서 진행했던 것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란 리본 다시 달리 제안드려서 1000여 개의 리본을 만들고 학교와 지역에 나눔했습니다. 그리고 구로 마음 나눔 후원금으로 31개의 현수막을 제작해서 구로 곳곳에 걸었습니다. 4월 16일에는 영림중학교와 함께 추모문화제를 진행하며 200여 명이 거리 행진했습니다. 18일에는 웅기 어머님, 윤옥희님, 박희정 작가님 모시고 520번의 금요일 북토크 진행했고요. 그리고 오늘 공동체 영화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나눔 해주신 것으로 4.16 참사 가족협의회에 후원하려고 예산을 남겨뒀습니다. 여러분들도 4.16 단체들 여러 곳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가입과 후원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후원금 보내는 것으로 올해 구로의 10주기 사업을 마치게 되겠지만 우리가 처음 했던 약속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간들로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전단지에 보시면 7대 과제가 적혀 있습니다. 그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7대 과제가 해결되도록 우리 끝까지 함께 연대하는 마음 잊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떠나보내야 했던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 구조 과정에서 희생되신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자리에 앉은 채로 일동 묵상 한번 하고 이야기 마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농년 운영 바로.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이 행사를 진행할 텐데요. 모시기 어려운 분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질문 주신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또 궁금하신 내용들을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구로 마음 나눔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또 오늘의 상영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가 힘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그 단체들도 여기 이름에 있지만 소개하고 감사 표시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회는 공동주최를 흔쾌히 받아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초등남부지회, 서울중등남부지회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동체 상영을 함께 만들어주신 구로교육연대회의,
구로 기후위기 비상행동, 구로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구로 민증의 집, 구로 시민센터, 구로 여성회, 구로 학교안전 사회적 협동조합, 남서 여성학연대 더초로, 서울인 아이쿠 생협, 구로 금천 관악구, 스페이스 함께, 지구인 공정여행,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 남부학부모회 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 같이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처 또 오늘 후원금 내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도 감사의 마음과 기억에 같이 행동하겠다는 많은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마당에 우리 초대 손님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세월 영화 감독이자 단원고 우리 문지선 학생의 아버님이신 문종택 감독님 소개합니다.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모든 날의 촛불 등을 또 감독하시고 이번에 바람의 세월을 공동 감독하신 김한태 감독님 소개합니다. 세월호 기억하며 10년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구로에서도 노란 리본을 끊임없이 만들기를 하고 계시는 남서 여성학연대 더초로 남미영 선생님 소개합니다. 남영 선생님이 계속 자료를 또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10주기 준비하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노란 리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권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들어진 노란 리본은 1,몇백 개 정도 되는데요. 구로 관내 청소년 단체, 학교 또는 구로 외에 있는 학교까지 저희가 노란 리본을 배달을 했고요. 학교와 우리 청소년 기관들에서 노란 리본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나눠주는 인증샷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기간마다 또 노란 리본 나눔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영화가 이제 10년간의 기록이잖아요. 보통의 아니죠, 그렇죠? 10년간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 10년간의 기록을 어떻게 영화로 기록해서 이 영화가 나오게 됐을까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바로 문종택 감독님께 여쭤보지 않고 3년간 영상을 10년간 영상을 촬영하신 문종택 감독님과 어떻게 김한동 감독님이 이 영화를 함께 만들게 되셨는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먼저 김한태 감독님께 영화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이야기 말고 앞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버님 말씀을 좀 먼저 듣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 영화를 어떻게 고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대충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말이 훨씬 더 솔직한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2시간 안에 만들어야 되는 영화, 시간 한정 속에서 99.99%가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앉아 있는데 너무 감사해서 제 나름대로 한 분 한 분 눈을 다 설명을 주고 가실 때 좀 마쳤습니다. 있으면서 힘내라고 또 앉아있는 이 모습에서 또 진실은 침울하지 않는다. 들고 계시는 팔이 얼마나 아플까. 이 시간만큼은 제가 너무 힘이 생기고 좋으니까 조금 내리시고 제가 너무 이 시간까지 계속 옆에 계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영화 여기 와서 지금 느끼는 건데 영화가 잘 되고 못 되고 떠나서 영화 내가 이거 하기를 잘했구나 한태 감독님하고. 왜냐하면 제가 개봉이 되고 나서 한 10여 차례 이상 지휘를 지금 다니는데요. 오늘 이 극장에 제가 이거를 만들게 되게 된 가장 중요한 축, 다음 세대가 이걸
자녀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가장 그동안에 지휘하는 중에 많이 앉아서 제가 아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팔을 하나 못 써서 이렇게 양손으로 하트를 못 했는데, 우리 어린이 여러분 중간중간 이렇게 가장 많이 계셔서 함께 오신 우리 부모님들도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이 주말에 우리 아이들처럼 시간이 남아서 오신 분들은 없었거든요. 시간 없는 시간 쪼개서 이렇게 나와 계신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는 곳마다 묻습니다. 늘 함께 해오셨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더 할 일이 없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 모습, 이게 최고의 저희들 곁에 힘이 되고 함께 가는 동력이죠. 여기서 더 하시면 큰일 납니다. 가정을 다 완전 포기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찾아주신 여러분, 또 우리 다음 세대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영화 얘기 조금만 먼저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아버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저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하길 잘했다. 약간 힘들었지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2022년 10월쯤에 아버님께서 이제 연락을 저한테 주셨어요. 10주기에 대한 아버님이 촬영하신 기록물들을 10주기에 맞춰서 영화화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아버님과 영화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아버님께서 1월, 2월 이렇게 지나면서 실태가 조금 넘는 분량의 촬영을 아마 골라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서치를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미디어 활동가로 활동하신 미디어 본부님이 한 4태 정도 주셨고 기록들을 이제 모아서 작업을 했는데, 그래도 좀 촬영하고 계신 저 최정원은 그 이제 4.1년대 미디어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이십니다. 열심히 찍고 있어가지고 또 감사한 마음도 드는데, 미디어 활동가들의 촬영본들을 모아서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요. 나중에 아버님께 여쭤보니까는 아버님 촬영했던 분량은 50회라 정도 분량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골라주셨으니까 얼마만큼 그 노고가 깊으셨는지, 노고가 많으셨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촬영들을 보면서 세월호 가족분들이 걸어온 10년의 시간, 그 걸음과 마음, 그 의미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좀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일단 시간 순으로 이제 배열을 하고 그중에 사건들, 주요한 사건들, 주요한 얘기들을 이제 모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의 지난날의 기억들을 좀 인터뷰 방식으로 듣고 그 내용들을 조합하면서 10년의 걸음 이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이런 마음으로 좀 정성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봐주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른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영화를 봐주신다는 게 엄청난 또 실천이고 행동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할 말이 네네네. 아버님이 왜 이거 촬영하시게 됐는지, 그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후에 배가 떠 있는 영상이 전부 다 현장 실시간 영상이 아니었어요. 계속 녹화된 거를 보내줬던 영상을 우리는 실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봤고,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참담한 현상을. 그런데 그 유가족분들은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누가 가족이고 누가 유가족이고 진짜 관계자인지 구별할 수도 없었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은 그 체육관에 모이더라도 하나하나 가족들이 한 공간에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 모으지 않고 천막이나 이런 걸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게 세월호 참사 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그 많은 학부모들을 몰아놓고 그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는 마음에서 아버님이 카메라를 들게 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질문인데 대답을 해가지고.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구로동 김윤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오늘 오셨을 텐데 아버님 말씀 조금 더 들어보면은 10년간 영상을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록하셨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우리 구로동 김윤희님께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추가해서 우리 문종택 감독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 질문을 주신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질문에 대한 그런 좀 단답형이 될 수 있다는 걸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냥 찍다 보니까 찍었어요. 그래서 모아지니까 기록이 됐고,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찍은 적은 지금도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기록의 중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고 싸우기 위한 투쟁이었죠. 그래서 그냥 카메라는 처음에 그 영상이라고 하는 카메라를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요. 저희 때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주 사진기라 그러고 이제 그런 시대라 결혼할 때 겨우 비디오 테이프 결혼식장에 돌리는 그 정도였으니까 학교다 그렇게 해서 그냥 찍었던 것이 기록으로 쌓여져 있었고 영화를 하기로 결정을 하기까지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10년 동안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이제 거의 언론들하고 이제 미디어 감독님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언론들하고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이 되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건가를 그냥 영화를 시작하기 전인데 제가 이렇게 1, 2, 3, 4 다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뻔합니다. 아, 이제 세월호 가족들을 하다 이제 영화까지 만드네. 네. 얼마 전에 이렇게 댓글 한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돈 떨어졌으니까 영화 만들었네. 이제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제 올라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은 뭐 안 보고 뭐 피해가고 다 또 일일이 보시는 분 다양하게 계시는데요. 저는 웬만하면 다 봅니다. 근데 제가 하는 4.1 TV에서는 제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거의 다 쳐냅니다. 근데 꼭 한두 개는 놔둡니다. 왜냐하면 밤에 좀 지칠 때 새벽에 그거 찾아가지고 보면 훅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뭐 속으로 그래 고맙다 네가 이런 역할을 해줘서 그런 상황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힘들다고 느꼈다는 과정은 사실 이 영화를 하면서 정신없이 달려오다. 왜냐하면 다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누구도 한태 감독님이나 우리 스태프들이 그 작업은 할 수가 없는 나밖에. 제가 1차적인 촬영을 다 했으니 그걸 다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덧붙이자면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1차 편집본을 만들어서 점검을 하는데 그 1차 편집본 나오기 전에 가편집이라고 하는 과정이 한 6개를 만들었어요. 6개. 3년치를 묶었고 그 다음에 이제 1년마다 2년 해가지고 한 6개를 2시간짜리를 6개를 만들어서 줄이고 잘라내고 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신 바람이 세월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라고 그러면 절대 안 할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준비한 게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또 오늘 각 객석에도 참여해주신 우리 또 구로구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요. 영화를 보는 소감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질문하고 싶으신 거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가 질문지 보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름을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문지를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생각되시는 분들은 먼저 질문을 해주시면서 오늘 영화를 보신 소감을 좀 나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질문은 아니고 이
바람의 세월 보고 너무 느낀 게 많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먼저 2014년이 제가 14살이었던 때인데 며칠 전에 10주년이 되는 그 4월 16일에 저는 직장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세월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기절하듯이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맞나 하는 마음과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어떤 행동을 했지 하는 그런 고민으로 며칠을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영화를 보니까 너무 이런 과정을 다 기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들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많이 울었는데 그 이유가 좀 죄송하다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너무 겹쳐져서 10년이란 세월이 짧지 않은 세월이고 중학생이 직장인이 되는 그런 세월인데 그 시기 동안 정말 함께 힘써서 싸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저는 다른 거에서는 절대 울지 않는데 세월호 세 글자만 나오면 울거든요. 그게 가족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어린 시절 내 마음속에 뭔가 상처 아니면 뭔가 충격으로 다가와서 그게 남는 게 아닐까? 이런 걸 좀 소화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영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분들께 큰 의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하트를 하니까 하트를 바로 달려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너무 저게 본래 우리 아이들 모습이잖아요. 저 친구가 정말 이거 어떻게 봤는지 그냥 그대로 한번 좀 듣고 싶어서 괜찮을지 모르겠네. 그냥 영화 어떻게 봤니? 아니 괜찮아. 그냥 어떻게 봤어? 재밌게 봤어? 아니면 뭐 그냥 느낌 그대로? 2014년이 제가 4살 때 있었던 일이라서 잘 몰랐는데 제가 영림중학교 학생인데 저희 반 회장의 권유로 친구랑 같이 보게 됐는데 몰랐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감동적이고 되게 슬펐어요. 솔직히 옛날에 아빠가 뭐 광화문 가서 촛불 시위한다, 뭐 가서 밥 먹고 온다 해서 뭐하러 가는 거야? 이랬는데 지금 직접 영화로 한번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였고 또 정말 슬픈 이야기였다는 게 진심으로 다가와서 뭔가 그 세월호 사건이나 박근혜 탄핵 그런 거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야, 지금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너 좀 미안한데 여기 나올 수 있니? 빨리. 이거. 아이고. 너 정말 이 시대의 장군 아버님이 이 시대의 이순희 장군입니다. 네. 우리 말씀 나눠주신 두 분 청소년께 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옆에 친구들한테 전달해주세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의 나눔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솔직하고 또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가며 또 오늘 영화를 봤을 때 기억에 남는 장면이거나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부분의 이야기가 있으시면 또 손 번쩍 들고 또 우리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저는 이런 협회나 이런 것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예전에 청왕산 도서관 인스타그램 있는데 거기서 올라왔길래 이런 게 있네? 그냥 호기심? 신기하다? 가깝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왔고 이렇게 많이 울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또 다른 분들도 다 같이 나서는 게 조금 주변의 시선? 약간 튀어 보이는 것 같은 마음은 공감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고 끝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숨겨진 속으로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10주기뿐 아니라 11주기, 12주기에도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지금 얘기 나눠주신 우리 선생님께는 2024년 진상규범 책임자 처벌 Q&A 자료집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로 된 거 별로 없거든요. 이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릴게요. 네. 읽어보시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세월호 4.16 연대단체 홈페이지를 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자료가 PDF나 파일로 있으니까 또 파일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나눔해 주시고 같이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은 또 먼저 들어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세월호에는 딱히 관심이 없어서 4월 16일만 되면 세월호구나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서 세월호 뭐 한다고 해서 그냥 단순한 변덕으로 한번 가봤는데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관련 책들하고 돌고래하고 노란 리본들하고 많이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5,000원을 주고 그 돌고래하고 노란 리본이 들어있는 것들을 샀는데 이제 그걸 보니까 좀 더 궁금해지고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제 6학년 담임 선생님한테서 그 카톡이 왔어요. 같이 이거 보러 가지 않겠냐고. 처음에는 보러 갈까 말까 고민 좀 더 하다가 결국에 보러 가기로 했는데 이제 이 영화를 보니까 제가 취미로 책 독서하고 책 쓰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갑자기 제가 써야 할 책 내용이 이걸 한번 써보자, 이 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강하게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서 이 영화를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이 영화를 같이 보자고 제안했던 담임 선생님한테도 무척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 진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같이 오신 우리 한수 초등학교 조신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같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선생님과 제자가 같이 오기도 해서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함께 기억하고 우리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줄것 자켓을 벗고.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다가 형님들이 꼭 가져가세요. 네. 권신혜 선생님께서 전달해 주실 거예요. 선물이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지만 그래도 좀 소중한 나눔을 해주실 분. 네, 우리가 또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었다. 이런 건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분 있으시면 좀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행진 때 말고 오늘도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있어요. 저는 이제 아들 둘 애가 왔는데요. 이제 제 막내가 2학년이거든요. 얘는 잘 모르겠지만 아빠가 같이 하늘에 유모차 끌고 갔어요. 네. 지금 보면서 엄마 이거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만약 그러면
보면서 이제 응원은 많이 하지만 행동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랑 그래도 혐오는 하지 말아야지 행동을 하지 못할지언정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도 끝까지 해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고 응원하고 싶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기억하는 행동들 잊지 않고 저도 잊지 않을게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울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어쨌든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노래를. 근데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내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10년 동안 우리 간호부들과 우리 미디어 활동가들과 끊임없이 같이 기억하며 행동해온 남미옥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힘으로 10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해오셨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짧게 하자면은 아버님이 그냥 카메라로 찍었다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그 어떤 글에도 썼는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아직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을 꼭 유념하시고 애인과 헤어지는 자리를 만드시면 안 돼요. 자주 보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활동 왜 10년 동안 계속 내가 이 세월호 유가족 근처에 머물고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들었는데 10년 전에 근데 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그냥 땅바닥에 저렇게 내팽개쳐 놓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분들 기댈 수 있게 한 걸음 뒤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광장에 자주 갔고 아까 물대포 나온 그게 15년도인데 1년 되고 그 어목해졌던 시절에 제가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그 길바닥에서 자본 게 그날 처음이에요. 5월 1일 날 노동자대회라고 백남기 선생님 물대포 맞아가지고 그날인데 그날 이제 우리 유가족분들 안산에 막 이렇게 몰아놓고 광화문에 있는 시민들 못 만나게 경찰들이 막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산에 갈 때 이런 거 막 제가 두르고 막 가는데 경찰들이 막 막는 거예요. 우리 이제 3명의 이제 엄마들이 만나러 가고 있는데 그래서 노란 리본도 띄고 이런 것도 다 가만히 집어넣고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 그 종로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가가지고 유가족들 그렇게 경찰에 둘러싸여 있는 걸 보고 분노 게이지가 점점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는 분노감으로 옆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문재인 정권 때는 유가족들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해주겠지 기대감에 또 한 2발자국 뒤에 있었고 그런데 뭔가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저도 10년 동안 공부를 한 걸 하게 됐어요. 부모님들도 이 법적인 시행령이 뭔지 특별법이 뭔지 공부를 했다고 하면 저는 15년도부터 세월호 참사를 제가 양천구에 살다가 그룹으로 20년도 초반에 이사를 왔거든요. 우리 국민들한테 좀 알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양천구민한테 이제 다뤄가려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활동하는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5만 모임을 다 간 거죠. 노란 리본을 하고 가면은 자기소개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저는 그냥 세월호 알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한 4년쯤 되니까 세월호 활동가예요 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체성이 주어졌으니까 나는 세월호 활동을 제대로 좀 알려야 되겠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고맙다
이런 말 써서 욕을 엄청 먹고 있잖아요. 저는 그만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잘 못해서 그 비토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와 별개로 저도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족만 생각했던 나를 사회를 생각하고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이웃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해줬다는 거에 고마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자꾸 깊어지고 커지고 넓어지다 보니까 지금도 세월호 유가족 곁에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나이 점점 50대, 60대 이렇게 가면은 어린 친구들은 그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태어난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 말을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국민교육 성장이라고 역사적인 소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거를 저희가 주입식으로 배웠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듣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우리 부모님이 사랑을 해서 태어났는데 그렇다면 나는 나만을 위한 삶은 뭔지 내 옆에 친구들하고 같이 사는 재미있는 삶은 뭔지 우리 부모님과 이웃과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럼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일모레 60인데 노후에 나는 어떤 멋있는 노인이 될지 이런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지성 아빠 얘기했지만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와서 너무 좋고 그 친구들한테 꼭 10대인 친구들 특히 나는 그럼 나를 재미있게 하는 건 뭔지 나도 그렇고 우리 이웃이 재미있는 건 뭔지 고민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명확하게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는 지성 아빠와 감독님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너무 대견하고 재미있고 이 친구들 정말 즐겁게 살고 있구나 보람을 느낄 것 같아서 세월호 참사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는 그런 안전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 몇 개가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미리 맞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을 지금 다 했습니다. 여기 들려요. 네, 여기 현재 위치가 구로구 아닌가요? 네. 맞아요. 세기경이랑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우리 목사님이 제가 왜 마이크를 잠시 들었냐면 여기는 지금 공동체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편안한 것도 있는데 다른 데는 저희 대국사가 계속 간단히 대체적으로 제가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드문 일이죠. 그걸 왜 그러냐면 이제 선거도 끝나고 제가 대충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회에서 노숙한 날이 한두 날이 아니고 또 세월호 때문에 국회의원 된 사람들 제가 이 자리에 그 사람들을 모신다? 내가 데려오려고 그러면 솔직히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영화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촛불이 있는 지역이면 저는 미용 선생님한테 앉아 계시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월호 활동가 그 추운 날, 그 더운 날 자기 차에 피켓하고 기본 물품을 당겨하고 또 탁자에 걸 씌워서 그 손길이 웬만해가지고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한두 해가 아니고 되게 길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지위를 좀 오해도 가는데 항상 지역에 함께 하시는 그분들을 저는 최고의 VIP로 모시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라도 더 듣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네, 그래도 제가 다 조정할 거예요. 네,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어떤 숫자를 얘기해 볼 테니까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망자 292명, 생존자 70명이었던 참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세월호 아니에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저기 선물을 드려야겠어요. 네, 바로 93년도에 1993년 10월에 무안봉 바다에서 발생한 서해 회교 침몰 사고예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면 세월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닮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93년에 발생하고 2014년에 발생한 이 수많은 세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비극적 참사가 발생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또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까지 반복하지 말아야 할 사건들을 계속 볼 수밖에 없었을까를 저는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재는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사고의 원인을 진상 규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생명과 안전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국가의 책임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 감독님께서 영화를 통해서 재난과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게끔 하는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고 또 지금 우리 요구하고 있는 아까 여러 가지 요구들 중에서 이와 관련된 요구들에 대해서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감독님의 말씀을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극장에서 이제 영화를 상영하고 공개에 대하는데 이태원 참사 생존자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아버님은 그 분의 말씀을 듣고 너무 죄송하다. 살아줘서 고맙다. 주눅들이 좀 많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마음이 되게 뜨거워졌었는데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리고 참사가 일어나면 절대 안 되죠.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가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세월호 참사 가족분들을 대했던 국가는 그런 잘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을 악마하기도 하고 이분들을 갈라치게 하고 빨갱이라고 내도하고 나중에는 보수한테 동원해가지고 뭐라고 하고 이런 과정을 국가가 기획했다는 것들이 증거로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이건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국가는 아주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목도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은 본인들을 자책하거든요. 우리가 더 열심히 활동해서 이 시스템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자책을 피해자가 하신다는 것들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국가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명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좀 발현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기억 투쟁 같아요. 저희들은 기억을 가지고 기록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들 또 다른 분들은 나의 가치 기록들을 끝까지 잊지 않겠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투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투쟁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저희 같은 사람들은 또 기록 투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진 잘못된 것들을 끝내는 바꾸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고 그 수많은 발표가 있을 때마다 세월호에는 구조적 원인이 있었구나. 이 참사에는 세월호의 직원들이 거의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었고 이혼을 위해서 더 많은 적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구조에 대한 어떤 대책, 안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런 사회에서 안전과 생명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묻는 이 사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 우리가 또 10주를 기억하고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에도 있던 것처럼 생명안전기본법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생명안전공업 끝까지도 지금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 남겨주셨어요. 앞으로 이러한 바람세월까지 영화 만들고 나서 이후에 이 영상이 됐던 세월호 우리
기억하는 활동이 됐던 간에 감독님들의 이후 계획이 궁금하다라고 어떤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두 감독님께 후속 작업이라든지 이후 계획을 좀 듣는 시간을 아까 하기 시작하셨는데 들어보도록. 누가 그런 질문한 거예요 지금? 아까 내가 두 번 다시 하는 거고. 욕심이 아니고요.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거를 기록으로 나와서도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저는 그 많은 양을 그냥 뭐 대충 그냥 어떤 손실 안 시키고 집어넣고 한 1년치 바이러스가 먹어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국가의 기관이 들어와서 저를 노리고 1년치를 풀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전문가가 오셔서 딱 보더니 첫 마디가 아버님 타겟을 정해서 이번에 아버님 공격을 했네요라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또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영화를 만드는 마지막 중간에 우리 저 안창규 감독님이라고 복구를 지금 시켜주면 되더라고요. 그때는 안 되는데 10년이 지나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요. 저는 영화를 여기서 보셨지만 저는 진상규명 하나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한테는 하다못해 수사권, 기소권 없는 국적이었지만 거기는 수사권이라서 저는 수사권 자체가 없는데 오로지 그거 하나만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다니는 게 어떤 분들이 조금 사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월호 유가족이 진상규명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상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저희는 이게 어떤 게 뭐 예를 들면 뭐 잠수함이든지 아니면 내인설로 돼가지고 기관이 확실히 보장이든지 뭐 이런 어떤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저희 세월호 엄마 아빠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원인 자체가 딱 한 글자죠. 왜 내가 왜 잡아졌을까 하는 원인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좋은 예로 얼마 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이 또 하나 형사건을 발표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이 터지고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각 대한민국의 섬들을 쫓아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인터뷰까지를 그걸 전문용어로 취재라고 그러죠. 그런 과정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4.16TV를 통해서 엄마 아빠한테 봉선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 외적인 시간들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저는 더 카메라를 들고 있다면 오로지 진상규명. 근데 굉장히 처음에 제가 해놨던 거와 지금 많이 좀 좁혀지고 가시화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뭐 고요영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영화를 만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활동 방향, 진상규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녹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도 많이 지나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공동체 상영을 준비를 했지만 공동체 상영이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 개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개봉관을 찾기도 힘들었고 영화랑 접촉해서 극장을 여는 것도 매우 힘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지속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오늘도 아까 여기 포스터 우리 남경 선생님 붙이셨더니 다른 영화 보고 오셨던 분이 이 영화 여기서 하는지 몰랐다고 라고 하시면서 정보가 또 이게 개봉관에 영화가 안 걸리니까 또 볼 기회 자체를 또 차단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속적인 상영을 위한 방안과 우리 시청자들은 좀 어떤 게 있을지 우리 김한태 감독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그 영화를 상영하고 나서 있었던 일인데 얼마 전에 명동에 있는 이대에 있는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고양시에 사는데 고양시에서는 극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고양시에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영화를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세월호에 대한 기억들을 잊지 않게 생각도 많이 하고 행동도 많이 했는데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온 거는 본인한테는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지금 극장에 진짜 없고 3주차, 4주차 넘어가서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길게 가면 좋겠다. 길게 극장에 있고 집요하게 끝까지 길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공간에 가면 볼 수 있고 또 세월을 기억하는 그 마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마 가족분들도 우리들이 또 잊혀지지 않고 있구나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 또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그런 공간들을 조금 열어주시고 또 많이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저는 그 행동 같아요. 이게 저희가 다른 영화를 보면 소비하러 가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보면서 다짐하고 응원하는 영화 같아요. 그래서 응원과 다짐하는 마음들을 많이 심어주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화가 개봉이 4월 5일, 4월 3일 날 개봉이 시작됐는데 개봉관을 알아보려는데 3월 넷째 주까지 개봉관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엄청 조사를 하는데 배우 사람들 몇 번을 통화하고 했었거든요. 저한테도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작년에 그 수라 영화를 전국에서 100개 상영관 추진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100개 상영관이 만들어지니까 더 많은 곳에서 영화를 보게 되거든요. 개봉관이 끊기면 극장에서 볼 수가 없는 분들은 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극장에서 보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개봉관이 없었을 때에 청소년 문화예술이라든지 학교회라든지 이런 작은 공간들을 활용해서 하는 공동체 상영으로 우리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희망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개봉관에서 같이 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우리 배급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어디서 상영하고 있는지 상영 정보를 알려주시니까 저희도 함께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하는 메시지 남기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끝으로 나는 오늘 꼭 좀 이걸 나눔을 하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상 말씀은 그런 떨려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학생이었고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은 10년 동안 불안정하더라도 이렇게 잘 살아내어서 이 영화와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왜 제가 떨리죠? 제가 감독이 아닌데. 우연치 않게 제가 지난 10년간 매년 안산이랑 행복항에 갔었어요. 이제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원래는 대학교 나오고 이런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그 10년간 그 부모님들의 투쟁을 보면서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많이 됐었고 그래서 대학교에 원래 갈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은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지만 어쨌든 저에게 그 10년 동안의 투쟁들은 매우 뜻깊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질문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10년간의 노고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점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안전지대가 좁아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족, 이웃, 아이들과 계속 나눌 수 있는 자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소개시켜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며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좋은 영화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은 버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다 같이 응원하는 박수. 네, 많은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시간이 없고 끝낼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어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참고 참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 젊으신 우리 또 학생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말씀 꼭 전해드립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이 그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는 말을 이해하겠니? 학교에 돌아가면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보았던 이 감정 그대로를 슬퍼하고 울자고 만든 지상야파의 환태 감독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 오늘 우리 전교조가 저희들 곁에 항상 많이 힘을 실어줬는데요. 저는 만들기 전부터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이 좀 움직여 주셨으면 근데 좀 생각보다 조금 동력이 딸리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는 이게 현재 있는 대한민국 회수 배경들이 근무 시간이 아닌 퇴근을 하고 보라 그러면 잘 안 보잖아요. 근무 시간 안에 이거 보는 걸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금 보셨지만 저희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지만 여당 야당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보면 저희 부모님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지금 원망 한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걸 보고 좀 공무원들이 좀 이 과정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죠. 늘 대한민국의 모든 참사는 피해자들이 이루어 나갔습니다. 국가가 나서거나 정부가 해온 일은 없습니다. 시민의 촛불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구명조끼는 모두가 알고 있지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배를 타면 구명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엄마 아빠들하고 놀러 갔을 때 텐트를 치잖아요. 이 구명벌은 바로 문제가 있었을 때 바다에 그 텐트하고 아주 모양도 비슷해요. 그런 게 펼쳐집니다. 모든 여객선에는 기본으로 구명벌을 장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 있는가를 배를 타면 꼭 확인을 해야 돼. 갑판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둥그런 우리 그 기름통 같은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여러 개 있어요. 그거 급할 때는 정말 아버님이나 옆에 남자 청년한테 발로 한번 차라 그러면 그게 그냥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떨어지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바다에 텐트가 펴지는 구명벌이에요. 세월호는 그게 딸랑 2개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 하나도 오래돼서 안 펴지고 딸랑 하나 펴져 있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은 구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정확한 게 생존자아이들을 구조를 한 사람들은 어민들입니다. 어민들 배가 구조를 했지 해경은 정부는 죽은 아이들을 건져온 일밖에는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특히 오늘 아버지가 이렇게 한 이야기를 구명벌이 있구나. 그 위치를 확인을 해야 돼. 비상구가 어디 있구나. 몸에 익혀야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항상 어딜 가든지 비상구가 어디 있구나. 구명벌이 어디 있구나. 이거를 습관을 들이면 사고 때 발휘가 되는데 습관을 안 들이면 알고는 있어도 행동이 못 따라가는 과정이 있어서
늘 생활하면서 배에 대해서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점을 염두에 두라 하는 말씀을 아버지가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좋고 영화 제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